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검찰 지금 9시간째 조사 중인데요. 오래 걸릴까요? 네, 아직까지 조사가 언제 끝날 것 같다 이런 관측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에서 조사 중인데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본격적인 조사 전에 간단히 티타임 하는 것도 거부해서요.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별관 2층 조사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 안에 지금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를 한 상태고요. 검찰은 평검사와 수사관이 한 명씩 배석한 가운데 유민종 부장검사가 주 신문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진 않았지만 일부 혐의들은 분명하게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대여섯 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네. 무슨 내용이 오가고 있을지를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는 거죠. 지난 2018년 6월 고발이 이루어지고 3년 3개월 뒤인 2021년 9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성남FC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적극 행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남F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해서 광고 계약을 따냈다는 거죠. 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후원의 대가로 여기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부지는 성남FC 사건과 관련이 없는 기업 유치의 성과라고 주장합니다. 자, 검찰 쪽 살펴보죠. 이런 답을 할 걸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도 예상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 처분, 이 처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찰이 수사한 뒤에 고발인 측에서 법적 권리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거기 때문에 법적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성남FC 후원금이 이 광고비다 이런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에게 성남시 후원 압박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성남FC에 돈을 내는 구조였거든요. 사실상 네이버가 직접적인 광고 효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광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데 돈을 냈으니까 이게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를 인수를 했는데 막상 운영자금이 생각처럼 잘 마련되지 않자 이 기업의 후원금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패를 들이밀지 관심인데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제3자 뇌물죄거든요. 네. 이걸 보면요, 이 부정한 청탁이 있고 또 대가성 금전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네이버나 두산건설, 차병원 이런 기업들을 조사하면서요. 토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승 같은 청탁이 있었던 걸 확인했고요. 이를 성남시가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에 돈을 주고 이 기업의 현안을 해결한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 조상원 검사가 현재 성남지청 차장검사입니다. 자, 김철중 기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내려서 15분 동안 걸어가면서 이 지지자나 취재진들이 막 뒤엉키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당초에는 이 대표가 포토라인이 설치된 성남지청 출입구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언덕 아래부터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1시간 먼저 도착한 당직자들이 차로 이동할 것을 재차 권유했지만 결국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당초 경찰 통제에 따라 도로 가운데를 비워놨었는데요. 이 대표가 걸어가면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100여 미터의 거리를 가는데 15분이나 걸렸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데 마치 뭐 이렇게 새 과시하듯이 간 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총출동한 수백 명의 지지자와 민주당 지도부를 범죄 비호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성해도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전 당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범죄 비호 세력의 준동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 많이 보이던데 의원들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맞습니다. 실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내쫓아라. 검찰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현장에 나가달라는 독촉 문자를 받은 의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원내대표, 최고위원,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요. 원조 친명인 7인회에서는 문진석, 김병욱, 김남국 의원이 함께했고 당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비명계 또는 친문계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사실 이 정치적으로는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딱 그 점을 강조를 하더군요. 네, 포토라인 앞에 섰던 이 대표 스스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현장이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불의한 정권에도 역사는 전진한다는 말도 남겼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과 본인을 동일시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은 이 대표가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준비한 원고를 보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정제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종이에 적어왔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박건영 기자, 이건 악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에만 벌써 4번째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곡점마다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살펴보면요, 2006년에 변호사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 때인 2016년, 그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8년엔 경기지사 시절이죠. 그때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긴 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조사가 끝나면 혹시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과는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요, 지금 임시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검찰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남지청에서 한 게 성남FC 건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는요, 이 천화동인 1호 실제 소유주가 이 대표인지 가리는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고요. 또 대장동과 판박이인 성남 백현동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 대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대표 가족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이 장남의 성매매 의혹, 경찰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네. 박 기자 말에 따르면 아직 남은 게 좀 많아 보이는데 또 부르면 이 대표는 또 나가는 겁니까? 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남은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를 건건이 부르는 쪼개기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검찰의 모욕죽이라고 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TF 구성을 마쳤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대표 역시 모레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건영 기자였습니다.